소프트뱅크 IR 자료입니다. 2020년에 나온 거. 최근에 나온 IR 자료인데요. 정말 섬뜩할 정도의 자료여서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합니다. 소프트뱅크 IR 자료의 3페이지는 이 화면입니다. 5,000년 전에 인간이 타고 다녔던 말, 이른바 최근 자동차도 마력이라고 계산하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00년 전의 엔진, 드디어 엔진을 단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few years later요. 이제 몇 년 내에는 뭐가 나오죠? AI로 대변되는 자율주행차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00년, 100년,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루어질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제가 계속해서 손정희 30주년 영상에 대해서 강조해드린 내용 중에 기술적 특이점이 오는 거, 그 다음에 AI 사회로의 전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뭐에 집착하고 있냐? AI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전기차로의 전환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냐 수소차냐? 테슬라는 전기차냐 아니면 니콜라간 수소차냐? 아무 의미도 없는 깡통땡이를 만드는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테슬라를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테슬라에 대한 가치는 실제로 테슬라가 만들어갈 AI 환경에서의 자율주행에서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고요. 소프트뱅크의 IR 자료는 정말 무섭습니다. 소프트뱅크의 넷 인컴을 보시면 2019년에 421빌리언, 그 다음에 17빌리언 US 달러로 4.5배가 늘었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건 소프트뱅크에 대한 정의입니다. 소프트뱅크가 뭐냐? 우리는 정보혁명에 투자하는 회사다. 라고 대놓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전압은 몇 볼트에 뭐를 만들 수 있고 우리 공장의 크기는 몇 제곱미터이며 우리는 몇 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예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는 정보혁명에 투자하는 회사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AI 진화에 투자하고 있다. AI 혁명에 투자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 18년 동안 주식시장의 변화를 기록한 겁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8년 동안 니케이 지수는 2.1배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2.7배 올랐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다우존스에 장기 투자하셨다면 2.7배 수익을 누리실 수 있었어요. 무려 18년 동안입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에 투자했다면 6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왜 이렇게 버크셔 해서웨이 수익률이 2000년대 후반 이후로부터 좋지 않았지? 2008년과 9년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발생돼요. 그 전까지는 다우존스, 니케이, 나스닥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2008년, 9년을 기점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와 미국의 셰일 오일이 폭발적으로 나온 이후로 갭을 보시면 지금의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의 변환이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갭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니케이에 투자했다면 2배 수익, 다우존스에 투자했다면 2.7배, 근데 기술 기업이 주가 되고 있는 나스닥에 투자했다면 6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소프트뱅크에 투자했으면 몇 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보이세요? 이게 차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2.1배, 2.7배, 6배여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차트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페이지를 바꿔야 됩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NAV, Net Asset Value, 순자산은 무려 2002년 대비해서 157배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157배요.
소프트뱅크 주가가 157배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프트뱅크 그룹의 순자산, 넷에셋 밸류는 157배 증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2002년에 1.3빌리언에 불과하던 소프트뱅크는 2020년 현재 258빌리언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수익률이고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알리바바에 투자한 것도 사례를 들었지만 우리는 마윈을 만날 수 없었고 우리가 마윈의 가치를 알아보더라도 마윈이 우리 돈을 받아줄 수 없었고 알리바바의 가치는 사실상 상장하기 전까지 수천 배, 수만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실제로 상장한 이후에 알리바바의 주가 상승은 10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비상장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며 소비재 기업에 투자하며 경제적 해자를 보유한 미국 기업에 투자한 워렌 버핏의 수익률은 당연히 여기를 밑돌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소프트뱅크 주가가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50%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회복하고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가고 있죠. 앞으로도 기술 기업들의 플래시 크래시, 이른바 주가 폭락 현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들이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ETF들이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이 매매하는 요소는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 투자에서 개인이 감정과 자기의 이익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했을 때 우리는 기계를 따라가기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상장 유망 기업에 투자할 만한 기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가치와 나스닥 기업들의 수익률 차이도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현재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 있는 리스티드 스탁은 상장 기업이고요. 언리스티드 스탁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2008년, 9년, 10년, 11, 12, 13을 보시면 소프트뱅크는 비상장 기업에 투자된 분홍색 영역이 파란색 리스티드 스탁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돈이 미친 듯이 풀리던 금융위기 이후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적극적으로 AI 시대를 예측하면서 기술 기업, 디지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막대한 규모로 늘립니다. 근데 어떻게 최근 들어서는 리스티드 스탁, 상장 기업이 이렇게 늘었냐? 이 기업들이 불과 5, 6년 만에 수십 배로 성장해서 다 상장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프트뱅크의 가치는 무려 2008년 이후부터 2002년 이후부터 157배가 증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소프트뱅크는 오히려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려 80% 이상이 상장된 기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거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러한 기회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소프트뱅크가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소프트뱅크는 현재 이런 그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도 텔레콤 회사들이 있지만 과거 소프트뱅크가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냈던 거의 상당 부분은 2006년도까지만 보셔도 대부분이 텔레콤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이익은 굉장히 작은 수준이었어요. 근데 시대를 지나면서 점차 텔레콤에서 나오는 이익은 줄어들고 있고요. 인터넷에서 나오는 투자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제서야 AI 기업에 투자한 가치들이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서야 조금씩. 이걸 손정희 회장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2006년, 8년에
인터넷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단계를. 그래서 추후 이건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죠.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맨 밑에 분홍색이 텔레콤, 그 위에 진한색이 인터넷, 그 위에가 AI잖아요. 그 모습의 변화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텔레콤에서 거두는 이익이 점차 줄어들고 인터넷도 조금씩 늘어나긴 하겠지만 가치가 줄어들진 않지만 앞으로는 AI에 투자한 기업들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될 게 과거 계산기 수준에 불과했고 메모라이즈,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찾는 거,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추론하는 거, 그 다음에 창조하는 걸로 이어지는 6개 국면의 컴퓨팅 시스템의 발전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메모라이즈와 서칭 및 언더스탠드 구역에서 필요한 모델들을 생산해내는 도구들,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큘레이트부터 시작해서 인포 단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 AI 기업들이 그리는 미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리는 미래에는 사실 이 기업들이 활용될 여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점점.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에 집적한데 CPU의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절대로 1차 함수의 공식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기술은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죠. 네. GPU,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그래픽 카드의 성능은 무려 19년도 대비해서, 16년도 대비해서 1차 방정식처럼 늘어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가 2021년, 22년, 23년, 24년에는 어떤 식으로 늘어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AI의 러닝 속도는 8배씩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코스트는 이만큼씩 줄어들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AI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손정희 회장이 투자해서 실패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들은 계속해서 그런 기업들을 노출시키면서 손정희 회장을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소프트뱅크의 주가를 폄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2008년, 9년 ARM 그리고 유럽 위기가 일어났을 때 ARM을 인수하고 쿠팡에 투자하고 우버에 투자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위워크에도 투자했었고요. 반면에 알리바바의 투자 성공 사례를 남겼고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상장 기업들에 투자하면서 다시 한번 AI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에게 투자할 만한 비상장일 때 투자할 만한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시대가 간 이유는 ETF와 벤처 캐피탈을 통한 투자만이 기계적 투자만이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세기형, 20세기형 주식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했다면 워렌 버핏이 우리를 대신해서 알아서 글로벌화에 최적화가 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해줬는데 22세기,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은 소프트뱅크에 투자해야지만 새롭게 기술 기업들이 만들어내갈 미래에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기업들이 우리는 직접 투자할 방법들이 상장 이후밖에 없습니다. 상장하기 전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소프트뱅크는 이미 투자해 놓은 기업들을 상장을 통해서 엑시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어쨌든 이런 것들의 혁신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동수단의 혁신. 그것은 배터리냐, 수소냐, 뭐 물이냐, 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른바 AI가 만들어낸 혁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주 직관적으로 IR 자료를 만들었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올려드릴게요. 근데 뒤에 보시면 아주 인상적인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네. 보이세요? 소프트뱅크는 당연히 손정희 회장이 결정한다라는 단점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손정희 회장도 인간이니까요. 오히려 기계와 로봇이 투자하는 형태로의 진화, 그리고 그걸 거래하는 시스템이 더 맞긴 하지만 더 장기적 그림에서는 손정희 회장은 AI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확실하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비상장 기업, 이른바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이런 기업들의 분산 투자에 논다면 10개 중에 3개 또는 10개 중에 2개가 성공할지언정 그 2개 성공한 기업들의 주가나 이익의 포텐셜은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 펀드를 기점으로 이렇게 주르르르르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투자하는 이런 형태였지만 소프트뱅크는 이렇게 분산화되어 있는 투자를 통해서 거점화하고 분산화하고 디지털화 되어 있는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의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소프트뱅크 IR을 듣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과연 소프트뱅크보다 더 투자를 잘 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단기적으로는 거둘 수 있겠죠. 한국의 바이오 주식이나 한국의 테마 주식을 해서 한 달은 아마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1년, 5년, 10년 후에 만들어질 변화에 내가 소프트뱅크보다 실질 NAV, 그러니까 가치가 제가 투자한 제 계좌의 가치가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소프트뱅크의 주식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앞으로 AI 시대를 준비하는 투자자의 자세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테슬라를 직접 사고 내가 니콜라를 사고 내가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내가 비상장 기업의 스타트업 대표를 만나서 투자 포인트를 듣고 투자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가치주냐 성장주냐가 아니라 투자의 형태 역시도 사회의 현상과 더불어 변화되고 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시스템에서 기계화되고 효율화되고 연결되고 분배되고 분산되고 거점화되는 형태로 자꾸 변화되고 있다. 사회의 모습이. 근데 그게 단순히 유통기업에만 적용되고 또는 생산에만 적용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투자 분야에도 그런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유통 부분에도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생산 부분에도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 회사도 이러한 방식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확률이 적다. 존리 아저씨가 아무리 외쳐도 공모펀드를 살리고자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구시대적 비즈니스 모델이다. 왜? 펀드 매니저의 예측과 인간의 예측과 인간의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포인트들은 단기적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장기적 꾸준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져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소프트뱅크가 현재 2020년 9월 현재 10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리스티드 스타 아까 앞에서 보셨던 상장 기업들 AI 시대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 기업들입니다. 근데 왜 그 전에는 비상장 기업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더니 이제는 상장 기업에만 많이 투자하냐? 그거에 대해서 손정혜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실제로 비상장 기업을 투자했더니 이번 코로나19 위기처럼 위기가 발생했을 때 현금화가 너무 어렵다라는 걸 알았고 대부분의 스타트업보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공룡들, 이른바 팽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 디지털 기업들이 AI에 더 특화되어 가고 있더라. 무슨 얘기냐? 자기만의 고집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 속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그때그때 변화시키고 적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버핏이 좋은 수익을 못 올린다라는 게 아니라 시대의 변곡점, 디지털 시대로의 변곡점에서는 반드시 장기 투자, 반드시 소비재 기업, 반드시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만이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생각보다는 유연한 생각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의를 나누고 있는 이 줌이라는 회사에도 실제로 소프트뱅크가 세 번째 규모로 많이 가지고 있을 만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넷플릭스, 어도비,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페이팔, TSMC, 마이크로소프트.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네이버, 한국의 삼성전자, 한국의 카카오, 한국의 SK 하이닉스, 2차 전지 패권을 가져올 거라 예상되는 LG화학, 삼성 SDI 주식은 한 주도 사지 않았습니다. AI 사회로의 전환은 하드웨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정희 씨보다 더 똑똑하고 더 미래를 멀리 볼 수 있다라면 뭐 투자해도 상관없겠죠. 단기적인 수익은 오히려 한국 주식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2002년서부터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 수익률에서 과연 우리가 비상장 기업을 비롯한 이러한 글로벌 정보 또는 세상의 변화에 이 사람보다 더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돈이 부족해서 아마존, 페이스북 줌을 샀는데 최근엔 페이팔과 세일즈포스나 엔비디아만 올라간다. 개인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난 알파벳만 샀는데 페이스북만 오르더라. 그럼 ETF를 사면 되지 않냐? ETF 사셔도 됩니다. ETF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만 투자합니다. 반면에 손정희 씨는 지금 이 시대에도 손정희 씨한테 와서 당장 투자해달라고 하는 세계의 유수한 인재들이 만든 스타트업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걸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소프트뱅크 기업이라는 소프트뱅크의 주식의 주주일 때만 누릴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AI 시대를 만들어가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ETF를 가지고 계셔도 되고 또는 소프트뱅크에 투자한다면 소프트뱅크의 모토처럼 우리는 정보혁명, AI 혁명에 투자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앞으로 디지털 사회가 온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신다면 소프트뱅크의 주주로서 소프트뱅크 주식을 좀 보유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당장의 부자가 되려는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들었고요. IR 자료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는 위너가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자세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건 자료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자세히 보셔도 좋습니다.